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순간에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힘든 일이 와가지고 정말 찾아야 되겠어요. 정체를 꼭 잡아드리도록. 고맙습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는 순간 증거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반드시 그들이 출동합니다. 대한민국 경찰 과학수사대 KCSI. 모든 사건 현장은 흔적을 남긴다는 신념 아래 경찰 과학수사의 최전선에서 어떤 사건 현장이라도 즉각 출동해 결정적 단서와 증거를 찾아내는 사람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과학수사 8팀을 만나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화성 동탄경찰서. 이곳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광역과학수사 8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산, 화성 동탄, 화성 서부경찰서 관내에서 벌어지는 사건 현장의 과학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만졌다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예, 예. 끝나고 예, 예. 남양에 지금 화재건이 있는데 조건? 예, 절도 하나, 화재 하나요. 절도 하나 하잖아. 절도부터 먼저 가고 그다음에 화재 가고. 둘다 출동을 두 건 다. 네. 오케이, 그러면 나눠서 하면 돼요. 우리가 절도 갈 테니까 화재 해줘. 오늘 첫 출동은 절도 피해 사건 현장입니다. 피해 사장이 가게 문을 열고 확인해 보니까 이 안에 침입 흔적이 있고 금고라든지 주변에 만진 흔적이 있다. CCTV에 확인이 된다는데. 광역과학수사대란 명칭답게 워낙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만큼 일반적 사건의 경우 2인 1조의 최소 인원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광역과학수사대. 과학수사대는 현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현장 사진을 찍고 사건 경위를 파악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재구성해가며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저는 어제 허리도 아프고 이래 찜질방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사람 혼자 자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아침에 이야기하길래 아니 꿈 꿨다고 막 뭐라 했거든요. 꿈도 그럴 수 있다고 막 그랬더만 지금 막 그러고 나니까 지금 막 놀래가 막 울고 난리나. 시장인 줄 알고 자기가 뭐 하냐고 들어오라고 이랬거든요. 시장 봐서 그 시간에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순식간에 잠긴 출입문을 따고 내부로 침입하는 범인. CCTV에 범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촬영돼 있어 그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증거를 찾아나갑니다. CCTV 보니까 이쪽을 이렇게 만지는 게 촬영이 되었고 이쪽엔 안 나왔어요. 범인의 흔적을 발견하는 게 그리 호락호락할 리가 없죠. 현장 환경에 따라 지문을 확보하는 방법이나 사용 도구 등도 달리해야 합니다. 이런 데는 육안으로 좀 더 보이고 나중에 전사하기에는 흑색분말물이 났기 때문에 검체에 따라서 쓰는 분말, 약품들이 다 틀려요. 증거를 확보하려면 현장 보존이 중요한데요. 만지는 장면 해봤는데 오늘 청소하고 뭐 이거 닦고 이런 거 다 했어요. 닦고 다 하셨어요? 네. 청소를 하셨대. 그래서 일단 그건 감안하고 CCTV상에 동선에 나오는 그 장소의 접촉면에 대해서 감시를 해보세요. 저 이거 말고 딴 건이랑 동일 인물이거든요. 저희가 특정까지는 했는데, 예. 근데 여기는 또 이제 뭐 지문 나오면 또 그걸로 특정되면 좋으니까요. 형사들이 쫓고 있던 범인과 동일 인물이란 반가운 소식. 다행히 계산대 안쪽에서 증거 채취가 가능한 지문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선 의심되는 모든 것들을 확보한 후 추후 피해자의 정보와 비교 대조해 용의자의 정보에 접근해 가게 됩니다. 식당 주인 부부가 청소를 하지 않은 계산대에서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범인의 유전자 정보 확보를 위해 꼼꼼히 DNA 채취까지 시도합니다. 지문하고 유전자 저희가 채팅해서 감정 의뢰하고 확인을 해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 남부청 윤순경이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학수사대는 직접 범인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인이 현장에 남긴 흔적을 찾아내
사건 해결에 실마리와 증거를 예. 제공합니다.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DNA. 예. 봉담 지구대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봉담 지구대 가서 피의자 법적 절차에 따라서 피의자 구강 저희가 채취해서 저희 거랑 대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CTV를 통해 인상착의도 확인된 데다 이전 범행으로 인물이 이미 특정돼 있던 상황. 인근을 탐문 수사하던 형사들이 범인을 검거했다는 반가운 소식에 채취한 증거와 빠른 대조를 위해 과학수사대가 DNA를 직접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구강에서 유전자 하나만 명확할게요. 다른 걸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 사건하고만 비교하시니까요. 뭐 다른 사건하고 뭐 혹시나 그런 게 있나 이제 겹치는지만 보는 거니까요. 동의하시는 거죠? 네. 전이라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현대 사법 체계는 증거 재판주의 원칙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 팀에서 예전에 본인 촬영 따라서 과학수사대의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문 이제 한번 다시 그래도 돌려보고 이 사람 지문하고 맞나 이거가 나중에 범죄 증명을 하는데 더 사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인정은 하지만 나중에 혹시나 부정했을 때 지문이나 유전자가 이제 이 사람이 범행을 했다는 거에 대한 증명이 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수팔팀 민경입니다. 예. 네. 남양의 변사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봉담지구대에 있거든요. 네, 봉담지구대에서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사건을 겨우 마무리하나 했더니 이번엔 더 심각한 변사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되는 상황이고요. 변사는 의문사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감시 활동을 해서 사인을 밝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겨우내 방치돼 있던 비닐하우스 안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것인데요. 먼저 출동한 형사들로부터 사건 경위를 파악합니다. 집에서 뭐 나가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래도 목요일 날 안산 단원에다가 실종 신고했대요. 실종이요? 실제에서 꺼낸 거예요. 과학수사대는 현장에 접근하는 과정부터 사진 촬영을 시작합니다. 찾아봤는데 저기 있는 딴 사람의 눈으론 놓칠 수 있는 잠재적 단서들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자살로 추정되는 사건 현장. 의자 넘어져 있는 게 이쪽에서도 시도를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결코 방심하지 않습니다. 차키의 우측 좌측 주머니에 있습니다. 자살을 위장한 타살, 타살을 가장한 자살 등 평범해 보이는 현장이 언제 어떤 범죄 현장으로 돌변할지 모르는 일이기에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현장에 나올 때마다 안타깝고 변사자의 사망 현장을 보게 되면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이 외로이 죽어간 이들의 마지막 증언을 담아내는 일. 일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외상은 없습니다. 일단 목매매에 사큼과 삭상물이 보이고 시체 경직이 보이고 있거든요. 외상으로 봤을 때 특별하게 사인에 미칠 그러한 그 목맴, 그 다음에 사큼과 삭상물, 그게 현재 관찰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발견된 변사체는 보통 현장 기록과 증거 확보 후 일반인들에 노출되지 않도록 빨리 영안실로 옮겨 검시를 시행합니다. 머리 특유 외상 없습니다. 눈 혼탁, 우열 다수, 입 안에도 점출혈이 다수 보입니다. 과학수사대 팀엔 검시 조사관들이 상주하며 모든 사건 시체를 검안합니다. 사인은 그 목매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인사, 목매사. 변사자 조사 결과서를 작성한 후에요. 형사팀한테 넘겨지게 되면은
검사한테 저희 보고서와 현장 보고서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검사 지휘 하에 부검을 할 건지 그다음에 그냥 저희가 처리를 할 건지 결정하게 되거든요. 이중 3중의 확인을 통해 어떤 죽음에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절도 같은 경우야 피해나 이제 피해 회복이 제일 중요하지만 변사는 피해 회복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보면 없어진 건데 그리고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방향성이 너무 틀려지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복잡하죠. 머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좀 더 이제 뭐 준비가 이제 마음가짐이 틀려지죠. 변사는 일단 변사라는 것 자체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는 사건 사고는 빙산의 일각 수준. 하루에도 몇 번 죽음을 직면하는 건 과학수사대의 숙명입니다. 병원 외에도 사망한 건 다 경찰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가서 보고 뭐 이제 병으로 사망했다라는 게 명확하면 이제 저희들은 더 이상 개입 안 하고 이제 사인이 좀 불명확하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좀 하는 거죠. 가끔씩 갔는데 이게 살인 사건 전환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저도 경험이 있어서 그냥 진짜 쉽게 볼 사안은 아니죠. 내 하나 실수로 크게 바뀌어버리니까. 쉼없이 현장 출동을 하지만 출동은 과학수사대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까 나갔던 변사 그 망자분 신원 확인하고 있어요. 지문 채취해가지고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일단은 지문 검색 시스템으로 지금 검색하고 있습니다. 모든 변사는 저희들 나가는 건 다 신원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지문으로 전부 다. 전 국민 상대로 이제 주민등록 중에 있는 그 지문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해당 지문을 이제 특징점이라든가 그런 조건을 줘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실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란 게 다 특징점 일치한다는 거예요. 얘랑. 이렇게 지우면 이 시스템으로 몇 년이 지난 사건의 범인이 뒤늦게 잡히기도 하는데요. 올라가면서 붙는 거. 지문마다 특징을 지정해줘야 더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좋은 거죠. 컴퓨터는 요거 이제 특징점 일치한다고 하지만 일일이 따져가 보면 틀려요. 지금 코어도 부분도 다르고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없잖아요. 위에 있고 흔히 말하는 현장 지문은 아니라서 그나마 좀 나은데 절도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 지문이 나오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분 지문이 나오는 경우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정말 힘든 거죠. 새벽에 혼자 막 특정하면 혼자 뿌듯한 거죠. 아 잡았다. 이놈이구나. 이제 경찰의 가장 주된 업무가 그거니까 범인 특정할 때가 가장 뿌듯하죠. 과학수사대가 출동하지 못하는 사건도 증거물 감식 의뢰를 받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 증거물 역시 무전취식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입니다. 아이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면 어떡하나. 휴지 막든가 하지. 아이 이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더 심각한데? 숫자는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고 숫자는 젖어가지고 수냄새. 이거 좀 막든가 하지. 이런 거는 좀 우리가 항상 아쉽지. 여기를 좀 뭐 내용물을 따라와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여기다 뭐 휴지라도 좀 막아서 좀 이렇게 오면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액체 같은 게 흘러내리고 뭐 이러니까 검체에서 어떤 지문이라든지 이런 거 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생기죠. 아무래도 과학수사대가 직접 출동한 현장 증거품과 달리 보존 상태 등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경력 19년, 과학수사대에서만 14년 잔뼈가 굵은 하덕경 경우.
그래도 감식반으로 불리던 과거 시절에 비하면 장비나 인식, 타 부서의 협조 등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아진 거라고 말합니다. 24시간 동안 혼자서 현장에 나가고 혼자서 사무실 들어와서 정리하고 거기에 하루 종일 이제 그런 식 매년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니까 그때는 또 그러려니 하고 생활했었는데 지금 뭐 주변 환경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그때에 비하면은 아마도 한번 세상 확 바뀐 것 같아요. 육안으론 잘 보이지 않는 지문을 접착제 성분을 증발시켜 지문에 달라붙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명 본드법이라고. 요거는 이제 고기에 맞게 해서 만든 챔버인데 강력한 열을 가하면은 전기가 생겨요. 전기가 생겨서 유리면에 있는 지문의 단백질에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흡착이 되거든요. 흡착이 돼가지고 현출이 됩니다. 저런 분말보다가 더 고착화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잘. 과학수사대는 보통 선후배 2인 1조로 활동하는데요. 붓고 있지? 하얗게 붓고 있다는 좀 흔적씩 보이네. 이게 다 구침이라서 형광분말 썼다가 흑색분말 써도 상관이 없어요. 형광으로 하면은 두 번 할 수 있잖아. 형광 한번 했다가 안 나오면 흑색할 수 있고 곧바로 흑색 써버리면 형광을 못 써버리니까 형광 먼저 해보고 안 나오면 그때 흑색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워낙 딱딱하게 붙어 있어서 안 지워져. 급하다고 열면 안 돼. 이게 확 깨서 올라와 이거. 눈 엄청 따갑거든. 소주병에서 지문 윤곽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김상범 경사는 더 선명한 지문을 확보하기 위해 애를 써봅니다. 아 이게 색깔 필터링 해준 거죠. 필터링. 이제 여기 필요 없는 빛은 차단하고 내가 필요한 그 불필요한 빛을 차단하고 필요한 빛만 당겨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환하게 빛나는 거죠. 잘 보여? 여기요? 차단돼 있지. 좀 보이긴 하는데 약간 그걸로. 김상범 경사는 틈날 때마다 과학수사 기법을 더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걸 좋아합니다. 직원들이 저보고 형광성애자라고 그러는데 형광분말을 잘 씁니다. 내가 형광분말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분말 여러 가지 갖고 다니는데 형광분말을 가장 많이 쓰고 그쪽에 관심이 많아요.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우리 나름의 또 그런 노하우도 많이 중요하고 좀 특이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직접 사람을 대면하는 게 우리는 이렇게 뭐 물건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 사람 흔적을 찾는 그런 작업이다 보니까 좀 특이하다고 생각은 해요. 증거를 찾아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바로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증거물을 온전히 보관해야 합니다. 네이밍 같은 게 딱 기재됐을 때 여기를 이제 나중에 저희가 봉인을 하거든요. 봉인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누군가 봤을 때 최초 우리가 보냈던 거랑 국가수나 그런 데서 이 증거물을 받았을 때 동일하다는 게 증명이 될 수 있게 사진하고 기록하고 이제 저희가 채취한 거랑 이제 전부 다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유리 테이프에도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 테이프가 되게 약해 보이는데 약해야 돼요. 딴 이유가 아니라 누군가가 이거를 이제 개봉하려고 하면 워낙 약해갖고 이렇게 개봉하려고 하기만 해도 뜯어지기 때문에 제3자가 나중에 봤을 때 누군가 개봉을 했다는 거를 알기가 쉽기 때문에요. 이거 과학수사 8팀은 각 반마다 연구 과제를 정해 바쁜 업무 틈틈이 더 나은 과학수사 기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길이로 채취하면서 최대한 오염을 줄이려고 기존에 이제 있던 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딱 떨어져 있다 보면은 혹시나 뭐 그런 경우 거의 없지만 혹시나 이렇게 돼갖고 접는 과정에서 밀리면서 면봉이 한 번 더 다른 물체하고 접촉하면서 오염되지 않을까 해갖고 이 밀봉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 해갖고 이걸 이제 사진 찍어갖고 보고를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이렇게 연구를 거듭하는 건 증거 하나가 사건 종결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뭐 육절기 살인 사건이라고 사람을 그냥 완전 이렇게 사람 썰어서 시체를 버린 사건인데 그게 시체 없는 살인 사건 판례에도 나오는 사건이에요. 기억에 남는 사건은 뭐 저희 팀의 거의 대부분이 뭐 똑같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육절기 살인 사건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때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고가 연달아서 중요 큰 사건들이 뭐 살인 사건을 포함해서 뭐 그 살인 사건 연속으로 거의 3개가 터져가지고 근접한 기간 동안에 그때 뭐 며칠 밤을 새고 뭐 다들 고생해갖고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과학수사 8팀 팀원들의 뇌리에 남은 희대의 살인사건은 2015년 중년 여성 실종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경찰의 실종자 자택 수색 통보에 갑자기 세입자가 집에 불을 지르며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그의 행적을 추적한 경찰은 동선 곳곳에서 피해자의 혈흔 등을 발견했으나 도무지 시신을 찾지 못하던 상황. 하지만 형사들의 집요한 추적으로 찾아낸 육절기에서 과학수사대가 피해자 혈흔과 DNA를 검출, 살인을 인정받아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사건 현장은 늘 돌발 변수 투성입니다. 이건 어떤 사건이에요? 지금 재물손괴 사건입니다. 아파트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이 지금 손괴가 됐다고 해서 신고 받고 나왔습니다. 특히 요즘은 단순 사건인 줄 알고 출동 나간 현장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곳임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에 침입 흔적은 없습니까? 안에는 없고 밖에만. 이중으로 잠궜나요? 이건 다 하니까. 이건 정상이고 그렇지. 이게 안에는 못 들어갔다. 이걸 기다려 이거 미국에서 근데 이게 지금 아까 3월 9일이었냐? 3월 9일 날 저기 미국에 있으면서 친구한테 나갔는데 집안에 확인하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망가져 있었대. 3월 아니 망가지는 게 아니고 이게 터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열리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일단 여기 뭐 손괴흔은 없는데 신고인은 자가격리자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업무 중 감염이 된다면 대민 업무가 많은 경찰 업무 특성상 여파가 엄청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술서를 우리가 드렸고 장학기관서 드렸고 대면을 안 하려고 그래서 다 쓰시면 이제 밖으로 내놓으면 우리가 또 받아갈 거예요. 자가격리 중이시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나온 게 있나요? 뭐 부분 지문이 있긴 있는데요. 이거 뭐 피해자나 관계자의 지문일 수 있으니까 한번 사무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신고인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 파손된 출입문 손잡이 중심으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출동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대체 인력이 부족한 과학수사대는 자가격리 대상이 되기만 해도 동료들에게 민폐가 되는 상황.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최대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복이거든요.
저희가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입장에서 혹시 모를 감염을 예방하고자 준비하는 거죠. 30대 청년의 직장 동료 신고를 받고 먼저 출동한 경찰이 정황상 코로나19 연계 가능성을 제기한 변사 현장. 금요일 날 갑자기 요새 살이 쫙 빠져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오후 반차 내고 병원에 가면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이거를 검찰에 제치를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못 맞는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왜냐면 가족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뭐 아프다고 해가지고 지금 회사를 처단했다면서요. 과학수사대는 현장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기고 증거품들만 확보했습니다. 나머지는 보건당국의 확인 후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요즘 시기적으로 코로나하고 전혀 관련성이 완전히 배제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현장에 접근하는 게 되게 조심스럽고 저희도 감염의 우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일단은 관할 보건소 측에서 나와서 이제 코로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결과가 음성 나오면 그때 정상적인 이 변사 처리 절차를 가는 방향으로 해야죠. 저녁 어스름 무렵 또다시 출동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현재 진화 중이며 강력팀은 현재 출발하였음. 화성시만 해도 서울 면적의 약 1.5배. 이동하는데 한참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도 화재 현장 나가 있습니까? 저희 지금 7km 남았는데 그 뭐 다친 사람 있어요? 인기는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도 화재 진화 중이에요? 네, 플라스틱 재생 공장이라서. 제법 시간이 걸려 도착한 화재 현장. 과학수사대의 출동 현장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장이 많이 위험해요. 항상. 무서운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늘 2차 화재와 붕괴 위험이 산재해 있고 심각한 시신 부패 현장에서 어떤 오염에 노출될지 모를 일. 동력탄을 하나만 피웠나 보다. 하지만 그 어떤 사건 현장에도 한줌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묵묵히 헌신하는 이들의 두 번째 이야기.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옮겨주세요.